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자, 이유전치사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아까 했던 거는 명확하게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들, 그걸 첫 번째 영상에서 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이유만을 나타내진 않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있는 이런 전치사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요. for, 얘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요. 얘도 딱 보니까 for가 이유로 먼저 꼭 생각나는 것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한 문맥에서만 원인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뭐 기억하시냐면요. 제가 이유라고 일단 써놨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reaso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for가 같이 따라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는 뭐를 기억하시냐면요. 감사하고 미안하고 칭찬하고 칭찬받고 혼나고 이렇게 감사하고 미안하고 칭찬받고 혼나고 이때 나올 때 이 뒤에는 for가 나오면 이 for가 이유를 나타내는 for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for these reasons,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면 때문에니까 because of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뭐를 써요? for를 써요. 그냥 의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reaso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for가 결합이 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앞뒤 마찬가지인 거예요. I know the reason for it.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reason이라는 단어는 for를 사랑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이 네 가지 감사하고 미안하고 칭찬받고 혼나고 이때 for가 나오는 것들 한번 해봅시다. 뻔한 것들 몇 가지 여기서 제가 하고 그런 다음에 뒤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할게요. 일단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고맙다고 할 때 thank you for that 이렇게 얘기하니까 thank you 나오면 고마운 거 당연히 for 따라 나오잖아요. 그쵸? 좋은 표현 그냥 할게요. I really appreciate it. 그냥 해서 달라붙는 것들 기억하시고 발음해 볼게요. I really appreciate it. I really appreciate it. 조금 더 공손하게 들리고 그리고 포멀한 상황에서 더 쓰이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미안하다고 할 때 마찬가지죠. I'm so sorry for that. I'm so sorry for that. 그래서 미안하는 거. sorry가 나왔으니까 못 따라 나와요. for 따라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뭐도 많이 듣게 되냐면요. about도 많이 듣게 된단 말이에요. 기어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요. for는 나의 직접적인 실수 때문에 많이 쓰고 about은 조금 더 제너럴하게 일반적 포괄적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for를 바로 써서 얘기를 하고 about은 왜 어딘가 갔을 때 친구가 실수하고 이랬을 때 sorry about that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꼭 내 실수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bout을 많이 들을 거예요. 자, thank you for that. I'm so sorry for that. 정확하게 감사하고 미안할 때 쓰잖아요. 그쵸? 자, sorry라는 단어는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I apologize. 얘가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죠. I apologize for what I did. 자, for. 자, 아까 제가 because of 뒤에도 what 잘 쓴다고 했죠. 이것도 뭐가 돼요? 내가 한 일, 내가 한 거. 이게 되는 거죠. for what I did. 굉장히 좋아하죠. 얘 한번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값이 어떻게 돼요? I apologize. 뭐에 대해서? for. 내가 한 행동. for what I did. 이런 식으로. 자, 갑시다. 우리 가족에 감사해. 이게 땡큐는 많이 하지만 뭐뭐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또 우리가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표현을 가르쳐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thankful 가시면 돼요. I'm thankful for my family 이렇게 똑같이 for 들어가죠. 감사한 거니까 I'm thankful 가셔도 되고요. 또 다른 많이 쓰는 표현 하나 있어요. grateful. 두 가지가 감사해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둘 다 당연히 못 써요. for 쓰겠죠. 그래서 나의 가족에 감사하다. 아니면은 나 잡이 있는 거, 직장에 대해서 감사해 이런 것들 하잖아요. I'm thankful for my job 이런 식으로. 내 친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에 감사하는 되게 이쁜 표현이죠. I'm thankful for 해볼까요? I'm thankful for my family, friends 이렇게 아니면 밑에 거 I'm grateful for my family. 자, 표현 알아놓으세요. 됐죠? 감사해. 자, 그러면 칭찬 갑시다. 칭찬. 엄마한테 그 칭찬 받았어. 그런 다음에 뭐라고 안 하셨어? 제가 칭찬 혼나는 거 둘 다 여기다가 수저 넣는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합시다. 칭찬받다에 너무 무슨 단어만 생각하지 마시냐면 왜 praise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쵸? 이 단어. 자, 우리가 익숙한 것 같아요. 칭찬이라는 단어를 하게 되면
이 단어가 익숙하게 나오는데 얘는 막 칭송, 조금 더 과하게 칭찬할 때 이때 조금 많이 쓰이고 평범하게 뭐 많이 쓰냐면 compliment라는 단어 많이 쓰거든요. 자, 엄마가 칭찬을 하신 거죠. 갑시다. Mom gave me a compliment. 해볼게요. Mom gave me a compliment. 다시 갈게요. Mom gave me a compliment 했죠. For 기억하세요. 엄마가 나한테 칭찬해 주셨어. 그것 때문에 갑시다. Mom gave me a compliment for that. 이렇게 다시 가볼게요. Mom gave me a compliment for that. 뭐라고 안 하셨어? 연달아 가보도록 합시다. 자, 고민하죠. 뭐라고 안 하셨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하다라는 표현은요. 이제 한글로는 좀 강한 단어예요. 비난하다라는 단어 있죠. blame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비난하다라고 너무 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활용도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내가 비난을 안 받았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I was not blamed. 근데 아까 제가 감사하고 미안하고 칭찬받고 혼나고 얘도 역시 blamed 왜 for라고 여러분이 외우지 않나요? 그래서 혼나는 모든 동사들이 나오게 되면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걔가 나오면 다 for 쓰시면 돼요. I was not blamed for it. I was not blamed for it. 그러면 뭐라고 안 하셨어. 이 한글에서 이 영어가 나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직역이 원래 꼭 된다기보다는 이 한글 하고 싶을 때 이 영어가 나온다. 이 연습인 거예요. 해볼게요. 엄마가 칭찬해 주셨어? 갑시다. My mom. My mom 아니라고 했었어요. 우리 엄마야. 2살 되면 안 돼요. My mom 이렇게. My mom gave me a compliment. 갑시다. My mom gave me a compliment. 그런 다음에 전치사 붙이면 for that 이렇게 붙이시고 뭐라고 안 하셨어? 갑시다. I was not blamed for it. 다시요. I was not blamed for it. 자, 그래서 비난을 안 받았어. 이게 직역. 근데 뭐라고 안 하셨어? 이렇게. 자, 이게 for가 쓰이는, 그러니까 for가 쓰여서 원인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reason이 나오면 for가 앞뒤에 잘 쓰인다. 이거는 규칙처럼 가져가시는 거고 어느 상황에서 감사하고 미안하고 칭찬받고 혼나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때 for는 for가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이게 되게 신기하게 다른 상황이면은 for가 다른 의미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되는 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잡으셨어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from 가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쇼츠에서도 다뤘잖아요. from도 굉장히 많은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인을 나타낼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명확한 데서만 쓰이는데 원인을 나타낼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냐면 suffer from이 딱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요. 뭐로 고통받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from이 고통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신체가 힘들 때 그 원인을 나타낼 때 from을 쓴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from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면 항상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것과 연관된 상황에서 from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것과 연관된 상황에서 from이 나오면 그 의미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from 나오고 out of 나오고 이러면 막 헷갈린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하죠. 갑자기 얘네들이 다 원인으로 막 제가 쇼츠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모든 전치사는 결국 뭐가 돼요? 앞뒤 비슷하게 같이 결합이 되는 어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휘하고 결합 때문에 그 의미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수거처럼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직장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이게 한글이 웃기잖아요. 제가 억지로 막 쑤셔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뭐 때문에 생겨요? 직장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억지로 다 뭐가 들어가요? 얘 때문에 힘들어가 되는 거죠. 갑시다. 힘들어 갈게요. I'm suffering. 뭐 때문에 힘들어요? From stress. 되겠죠. I'm suffering from stress. I'm suffering from stress. 근데 그 스트레스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오는 거죠. 걔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래서 신체적인 거,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From my job. 둘 다 from을 쓴 이유를 아시겠죠? 억지로 막 넣어놨어요. 자, 해볼게요. 자,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갈게요. I'm suffering from stress. 근데 직장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요. From my job.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 I'm suffering from stress. 직장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생겼어요. From my job. 어떤 식인지 알겠죠? 자, 애써서 집어넣어놨어요. 자, from이라는 거 어떤 어감인지 알겠죠? 하나 더 가볼까요? 조금 더 명확하게.
정크푸드를 너무 먹었어요. 그래서 요새 몸이 막 아픈 느낌인 거예요. 막 괜히 붓는 것도 같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프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I'm feeling sick.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볼게요. I'm feeling sick. 왜? From 하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거 그게 원인이니까 from. 너무 많이 먹어서 eating too much junk food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From eating too much junk food 해보도록 합시다. 아, 몸이 아픈 것 같아. I'm feeling sick. 왜? From 때문에. 그림이 잡혀지세요. 그래서 suffer from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suffering from stress 스트레스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from my job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프잖아요. I'm feeling sick. 뭐 때문에 from. 자, 두 가지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아픈 것 같아. 11번부터 갑시다. 해볼게요. I'm feeling sick. 너무 많이 먹었어. 정크푸드를 갈 수 있잖아요. From eating too much junk food. 이렇게. 위에 갈게요. 아,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 I'm suffering from stress. 직장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요. From my job. 이렇게. 자, 어감 잡으셨죠? 이렇게 from은 이런 상황에서 원인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른 거 가보도록 합시다. out of 갈게요. 이것도 쇼츠에서 했죠. 어떻게 제가 기억하자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이것도 굉장히 명확한 문맥에서만 왜냐하면 의미가 out of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무슨 어감이요? 나오는 건데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 적용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out of는 수거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우러나온다 하더라도요 그게 바로 적용이 안 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림이 그려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활용도가 좋아지니까. 근데 모든 상황에서 계속 그림이 그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외워가는 것과 그러면 외워가는 게 많아지면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노력이 가미가 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이 형성이 되거든요. 수고예요. 특히 out of는 수고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해볼게요. 갑시다. 이것도요, 정말 애써서 한 문장에 막 넣어놨어요. 막 쑤셔 넣어놨어요. 가볼게요. 책임감 때문에 그 일을 맡았어. 갑시다. 자, 그러면 책임감 때문에 이것도 쇼츠에서 했던 표현이잖아요. 책임감에서 우러나온 거잖아요. 그 일을 맡았어. 취한 거죠. I took the job. 이렇게 I took the job. 자, 뭐 때문에? out of responsibility. 책임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out of responsibility. 여기에서 다른 어휘를 써도 되지 않냐고 써도 되는 경우들도 있죠. because of 쓴다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거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out of responsibility. 얘가 선호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해볼게요. 내가 그 일을 맡았어. I took the job. 다시 갈게요. I took the job. 뭐 때문에? out of responsibility. 다시 갈게요. out of responsibility. 했어요? 자, 내가 그 일을 맡았어. 다시 갑시다. I took the job. 왜? out of responsibility. 됐죠? 자, 다른 거 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요, 막 정말 다 집어넣어서 보세요. 의무감, 그다음에 존경심, 호기심, 애썼죠. 그렇죠? 내가 어떤 행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의무감으로 간 거예요. 의무감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그녀에 대한 존경심으로 간 거예요. 호기심 때문은 아니야. 친구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그 행사에 참여했어. 참석했어가 되는 거죠. I attended the event. I attended the event. 참석했어. 의무감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가면 돼요? out of duty. 자, 존경심에서 나왔어요. out of respect. 됐죠? out of duty and respect. 똑같으니까 날리고 그녀에 대한 for her. 뭐 때문이 아닌 거예요. 호기심에서 나온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not out of curiosit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이세요? 막 쑤셔놓은 거, 애쓴 거 보이세요? 자, 그래서 내가 거기에 참석을 했어. I attended the event. I went there. 근데 의무감으로 out of duty. 그다음에 존경심으로 out of respect. 호기심이 아니라 out of curiosity. 뭔지 알겠죠? 자, 이게 out of를 쓰는 표현이에요. 아까 제가 out of는 수거다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우러나오는 그림이 매번 바로바로 생각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수거 외워가면서 잡아가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이게 from과 out of가 원인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 갑시다. with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뤘던 거죠. 자, 어떤 의미로 기억하자라고 했었냐면 한글로요. 뭐뭐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글에 쓰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맨날 because of를 쓰기가 쉬운데 with를 가지고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with를 막상 알고 있으면요. 리딩 같은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한글로 뭐뭐가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이 원인의 역할이 크다. 아까 because of는 뭐가 돼요? 정확하게 관계성, 맺어주기, 전적으로기 때문이야. 이건 결국 무슨 어감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얘가 있어서 라는 어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because of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고 원인 강조할 때 전적으로 얘 때문이다. with는 어떻게 여러 개가 있지만 얘 역할이 크다. 한글 뭐로? 뭐뭐가 있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 예쁜 단어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뭐뭐가 있어서. 이것도요. 많이 쓰는 조합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누구의 도움으로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with his help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I passed the test. 평범하게 자 해봅시다. 그 사람 도움으로 with his help 그 사람 도움이 있어서 with his help 내가 해냈어. I made it. 다음에 시험 통과했어. I passed the test. 이게 도움이란 단어하고 with가 굉장히 결합이 잘 돼요. 이것도요. 전적으로 그 도움 때문이야를 강조하고 싶으면 because of를 쓰시면 되세요. 그게 아니면 with 쓸 수 있어요. 정말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많이 듣는 게 with의 결합으로 많이 듣는 게 기술 발전의 도움으로 인터넷의 도움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 with를 많이 써요. 뉴스든 신문이든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말할 때도 with가 저절로 따라 나와요. 그래서 도움이라는 거하고 기술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with 많이 쓰거든요. 알아놓으시면 그러면은 귀에 꽂힐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써먹을 수 있을 테고요. 갈게요. 인터넷의 도움으로 갑시다. With the help of the internet 했죠? 해볼까요? With the help of the internet 다시요. With the help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도움으로 우리 인생이 너무 편안해졌지. 자, 재밌는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재밌는 건가? 해볼게요. 우리 인생이 our lives 거기까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뭐 하고 싶으냐면요. 편해졌지. 일단 시제 갈게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은 시제고요. 나중에 제가 짚어드릴 시제인데 우리 인생이 편해진 게 과거만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지금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기술 발전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현재 완료를 쓰는 걸 선호해요. 옛날에서 지금까지 계속 편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 발전 얘기 과거로 그치는 시제로 가지 마세요. 그래졌어. has become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편해지다에 너무 꽂히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인터넷 때문에 우리 인생이 수월해진 거잖아요. 제 얘기는 편해지다에 직역을 너무 생각하지 않으셔도요. 수월하다라는 단어, easy라는 단어 잘 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our lives have become much easier. 이 표현 잘하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인터넷의 도움으로 with the help of the internet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수월해졌어. Our lives have become much easier.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수월했어. 자, much 쓰셔도 되고 구어체에서는 a lot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자, 근데 much가 구어체도 많이 쓰이고 문어체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Our lives have become much easier. 이렇게 Our lives have become much easier. 왜 easier 썼는지 알겠죠? 수월해졌어. 이 표현을 살려주는 거예요. with는 희한하게도 한글에 무슨 의미에 뭐뭐가 있어서 여러 요인이 있지만 얘 역할이 크다. 그리고 뭐하고 결합을 좋아한다. 도움이란 단어하고 결합이 정말 잘 나오고 기술 이런 거에 결합이 정말 잘 나와요. 그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잡았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 바로 이유를 나타내는 세 가지 잡았잖아요. because of, due to, thanks to 잡았고 지금 영상에서 나머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정 상황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문장들을 잡아봤죠. 자, for 뭐 기억하자고 했어요? 감사하고 미안하고 칭찬받고 혼나고 했어요? 감사하고 미안하고 칭찬받고 혼나고 그때 for 쓰자. reason이 for 좋아한다. 얘는 했었고 from, suffer from 기억하시고 out of 우러나오기 그러나 수거다. 외우자. 이렇게. 자, with itself. 도움이 있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얘네들 말고도요, 다른 상황에서 이유로 나오는 전치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제나 전치사는 뭐로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많은 경우가 솔직히 수거예요. 그래서 수거 잡아가면서 전치사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들을 많이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됐죠?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드렸어요. 회화처럼 하셔야 되니까 이것도요, 제가 그러니까 폴더에 넣어 놓을 거라서 자꾸 입 밖으로 꺼내보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회화로 입 밖으로 꺼내질 수 있거든요. 고생하셨어요. 두 가지 다 들으시느라고 힘드셨죠? 수고하셨어요. 제가 다음에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생하셨어요.